우리 몸속의 신비로운 세계, 생체 시계. 노벨상 연구에 대한 의구심. 2017년 가을, 추억을 맞아 제주도 할머니 댁에서 친척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느닷없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칠만 하면 다시 울리기를 반복했는데 모두 기자분들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생체 시계 분자 메커니즘을 찾은 생명과학자들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발표되는데, 생체 시계를 연구하고 있는 저에게 수상 내용에 관해 문의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대학원 시절부터 꾸준히 연구한 생체 시계 분야에서, 그것도 학회에 자주 만나면 친근해진 연구자들에게 노벨상이 수여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이러니하게도 대학원생 시절 생체 시계와 관련해 처음 쓴 논문은 이들의 연구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운 좋게 생체 시계 분야에서 가장 오랫동안 풀리지 않아 최대 난제라고 불린 문제를 수학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어찌 보면 이 의구심 덕분이었지요. 우리 몸속의 시간, 일주기 리듬. 우리 몸의 상태가 하루 주기로 변하는 것을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circadian은 대략 뜻하는 라틴어 circa와 하루를 뜻하는 diem이 결합한 단어이지요. 우리 몸에는 다양한 일주기 리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9시가 되면 우리 뇌 속에서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어 졸리기 시작하고, 아침이 되면 호르몬 분비가 멈추며 잠이 깹니다. 혈압 역시 낮에는 높아지고 밤에는 낮아지는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가지고 변하지요. 사람뿐만 아니라 박테리아부터 곤충, 식물, 동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명체가 이러한 일주기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체들은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일주기 리듬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지구의 자전으로 생기는 낮과 밤에 따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체 낮과 밤이 없는 깜깜한 환경에 두어도 몇 주간 일주기 리듬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식물들이 햇빛으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를 받기 위해 낮 동안 잎을 위로 올리는데, 이러한 잎의 주기적인 움직임은 깜깜한 방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깜깜한 환경에서도 쥐는 약 23.7시간마다, 사람은 약 24.2시간마다 깨어나고 잠들기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생명 시스템이 주변 환경과 무관하게 시간을 알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도 바로 이 장치와 그것을 분자적 메커니즘을 발견한 공로로 수여되었습니다. 우리 몸속에 생체 시계가 있다는 것은 해외여행을 가면 알게 됩니다. 바로 시차를 경험할 때입니다. 시차는 우리 몸속의 생체 시계를 알려주는 시간과 우리 주변 환경의 시간이 충돌하기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다행히도 생체 시계는 빛에 의해 조정되어 시간이 지나면 시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시차를 극복하는데 대략 하루가 소요되지요. 하지만 해외를 가지 않아도 시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금요일 밤입니다. 수많은 학생과 직장인들이 금요일 밤마다 일주일 동안 공부하거나 일한 것을 보상받기 위해 늦게까지 잠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날 늦게 잠들면 다음날 늦은 시간까지 일어나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체 시계는 들어오던 빛도 다른 시각에 들어오는데, 이때 우리의 몸은 시차를 겪게 됩니다. 이를 사회적 시차라고 부르지요. 그 결과로 우리는 월요일에 등교하거나 출근해서 마치 해외에서 시차를 경험하듯이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주말에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잠들어도 월요일에 등교하거나 출근한 것은 힘들겠지요. 덜 힘들 뿐. 그럼에도 금요일 밤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달콤함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 싶으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에 설치되어 있는 청색광, 블루라이트 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체 시계는 청색광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밝힌 생체 시계 작동 원리.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생체 시계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에서 피어리어드 유전자가 발견되었다가 멈추기를 반복하고, 그로 인해 생성되는 피어리어드 단백질 역시 증가와 감소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이 주기가 일정한데 바로 24시간입니다. 유전자 이름을 주기라는 뜻의 피어리어드라고 명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4시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하는 피어리어드 단백질 리듬은 외부 환경에 자극이나 정보 없어도 계속 유지됩니다. 배터리가 충분한 손목시계를 깜깜한 서랍 안에 두어도 시침이 24시간 제자리마다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렇게 24시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하는 피어리어드 단백질 리듬 덕분에 우리 몸은 현재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어리어드 단백질의 증가와 감소는 어떻게 24시간 주기로 생겨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한 답을 찾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들이 강조하듯이 핵심은 전사 음성 피드백 루프입니다. 말이 어렵지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분자생물학 핵심 원리인 센트럴 도그마를 알아야 합니다. 1958년 프랜시스 크릭에 의해 처음 제안된 센트럴 도그마에 따르면 유전 정보는 DNA에서 RNA로 그리고 RNA에서 단백질로 전달됩니다. 이 과정은 DNA 유전 정보가 전달되어 mRNA가 만들어지는 전사와 mRNA 유전 정보가 전달되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번역,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전사는 DNA에서 DNA 플러스 mRNA, 번역을 하면 mRNA는 mRNA 플러스 단백질. 전사와 번역에서 DNA와 mRNA는 빵을 만드는 틀과 같습니다.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도 틀은 사라지지 않기에 화살표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 동일하게 남아있고 오른쪽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mRNA와 단백질이 자리합니다. 전사는 세포 핵 안에서 일어나는데 DNA 프로모터라는 부위에 RNA 종합 효소가 결합해서 DNA 염기 서열을 복제한 m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복제하는 것이 전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전사된 mRNA는 세포질로 나아가는데 이때 리보솜에 의해서 염기 서열이 해독되어 이에 대응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번역입니다.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mRNA 정보를 아미노산 정보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복사를 뜻하는 전사가 아닌 번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피어리어드 단백질도 이러한 전사와 번역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피어리어드 mRNA 전사는 DNA 프로모터 부위에 RNA 중합 효소가 결합한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사 인자인 클록 단백질과 함께 결합해야 합니다. 클록 단백질이 피어리어드 DNA 프로모터 결합하게 되면 비로소 피어리어드 mRNA가 만들어지고 mRNA는 핵 밖으로 나가 피어리어드 단백질로 번역됩니다. 그 결과 세포 내에서 피어리어드 단백질 농도는 증가합니다. 12시간 정도 지나 피어리어드 단백질 농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피어리어드 단백질은 세포액으로 이동해 클록 단백질과 결합함으로써 클록 단백질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신의 전사 스스로 억제하는 음성 피드백 루프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증가하던 피어리어드 단백질 농도는 점점 감소하며 12시간 후에는 피어리어드 단백질 모두 사라집니다. 피어리어드 단백질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피어리어드 단백질과 결합해 작동하지 않았던 클록 단백질도 다시 작동하게 되고 피어리어드 단백질도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음성 피드백 루프는 피어리어드 유전자 활동을 주기적으로 조절합니다. 피리어드 단백질이 12시간 증가하다 12시간 감소하는 24시간 주기를 유지하도록 말이지요. 피리어드 단백질 증가가 주기적으로 피리어드 단백질 생산의 억제로 이어지는 이러한 음성 피드백 루프는 노벨상을 받을 만큼 널리 알려진 개념이고 이는 생체 시계를 소개하는 논문이나 교과서라면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을 처음 들었을 때 무언가 의심스럽고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내용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음성 피드백 루프는 체온이나 호르몬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른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 음성 피드백 루프는 체온이 올라가면 억제함으로써 다시 내려가게 하고 내려가면 다시 올려줌으로써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배웠습니다. 보일러가
음성 피드백 루프를 통해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이처럼 고등학생 때에는 음성 피드백 루프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원리라고 배웠는데 생체 시계 분야에서는 음성 피드백 루프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증감을 반복하게 하는 원리라고 말하니 의아했습니다. 수학이 드러낸 생체 시계의 또 다른 얼굴.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생체 시계 음성 피드백 루프를 미분 방정식으로 묘사하는 수리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수리 모델이란 수리 모델링의 결과물을 말합니다. 물론 수리 모델 구성하는 수식을 적기 전에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견을 토대로 먼저 다음과 같이 수리 모델 다이어그램을 그렸지요. 모델 다이어그램 구성하는 요소 각각 클록 단백질, 피어리어드, mRNA, 피리어드 단백질, 핵 안으로 이동한 피리어드 단백질입니다. 이들의 농도에 영향을 주는 생화학 반응들은 화살표로 표현되어 있고 반응 속도 상수들은 화살표 위에 적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3.8에서 전사를 묘사하는 화살표 피어리어드 mRNAm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묘사한 것이고 그 반응 속도 상수는 알파-m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화살표는 mRNAm이 분해되는 반응을 묘사하는 것이고 그 반응 속도 상수는 베타-m입니다. 모델 다이어그램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노벨상 수상자들의 전사 음성 피드백 루프로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리어드 유전자 프로모터 클록 단백질에 부터 활성화되면 mRNAm이 전사되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피어리어드 mRNAm이 세포지에 번역되면 피어리어드 단백질 RC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핵 안으로 이동됩니다. 이렇게 핵 안으로 이동한 피어리어드 단백질 R은 핵 안에서 클록 단백질 A와 결합해 이것이 작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모델 다이어그램 미분 방정식으로 번역해 봅니다. 모델 다이어그램 구성하는 요소들은 변수로 표현되고 화살표에 해당하는 생화학 반응들의 속도는 미분 방정식 항으로 표현됩니다. 먼저 세포질 안에 피어리어드 단백질 RC를 보면 단백질 안으로 들어오는 화살표가 1개, 밖으로 나가는 화살표가 2개 있습니다. 이는 피어리어드 단백질 RC에 영향을 미치는 반응 모두 3개라는 뜻입니다. 단백질 안으로 들어오는 화살표 피어리어드 mRNAm에서 번역이 일어나 피리어드 단백질 RC가 만들어지는 것을 묘사하는데 이 생산 속도는 피리어드 mRNAm의 농도에 비례하기에 알파-CM이 됩니다. 단백질에서 왼쪽으로 나가는 화살표는 피리어드 단백질 RC 분해하는 것을 묘사하고 그 속도는 자신의 농도에 비례하기에 베타-C RC가 됩니다. 오른쪽으로 나가는 화살표는 세포질이 있던 피리어드 단백질 RC 핵 안으로 들어가 사라지는 것을 묘사하는데 그 속도 역시 자신의 농도에 비례하기에 알파-R RC가 됩니다. 피리어드 단백질 RC이 많아질수록 핵 안으로 들어가는 양도 많아지겠지요. 이제 피어리어드 단백질 RC로 만들어지는 속도에 감소하는 속도 2개를 빼면 피리어드 단백질 RC 농도의 변화 속도를 묘사하는 미분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핵 안의 피리어드 단백질 R 변화 속도를 나타내는 미분 방정식도 유사한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핵 안의 피리어드 단백질 R이 증가하는 속도는 세포질에 있는 피리어드 단백질 RC가 유입되는 속도와 동일하기에 알파 R RC입니다. 그리고 분해되는 속도는 자기 자신에 비례하기에 베타 R R이 됩니다. 따라서 핵 안의 피리어드 단백질을 묘사하는 미분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리어드 mRNAm의 변화를 묘사하는 미분 방정식을 보면 전사가 일어남에 따라 피리어드 mRNAm이 증가하는 속도 알파 mFr과 분해가 일어남에 따라 감소하는 속도 베타 mm의 차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FR은 전사가 일어날 확률인데 이는 피리어드 DNA 프로모터 클록 단백질 A가 붙어 있을 확률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클록 단백질은 피리어드 단백질 R에 의해 방해를 받기 때문에 FR은 R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함수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FR을 구해봅시다. 클록 단백질 A 피리어드 단백질 R과 만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리어드 유전자 프로모터 V에 붙어 있으면 피리어드 mRNA M이 전사가 일어납니다. 반면 클록 단백질 A, 피리어드 단백질 R과 만난 상태에서 피리어드 유전자 프로모터 V에 있으면 피리어드 mRNA M 전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클록 단백질 A 홀로 있으면 전사가 일어날 확률이 100%가 되고 모든 클록 단백질 A, 피리어드 단백질 R과 만난 상태라면 전사가 일어날 확률이 0%가 되겠지요. 클록 단백질 A 중 30%는 자유롭게 있고 70%는 피리어드 단백질과 만난 상태에 있다면 어떨까요? 전사 확률은 30%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사가 일어날 확률은 클록 단백질 중 피리어드 단백질과 만나지 않고 홀로 있는 비율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전사가 일어날 확률인 FR, 클록 단백질 A 중 피리어드 단백질 R을 만나지 않고 홀로 있는 비율과 동일합니다.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은 A와 R의 결합 강도를 나타내는 해리상수 KD일 때 A와 R이 붙어 있지 않아 DNA 붙을 확률, 특히 섭동 이론을 이용해 계산한 것입니다. 겉으로 복잡해 보이지만 무언가 익숙한 느낌도 들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학생 때 열심히 외운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사용해 유도한 식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러한 식이 유도되는지 실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식을 그래프로 그리면 R이 0일 때 A가 자유롭게 있을 확률이 100%이고 R의 양이 많아질수록 이 확률은 감소합니다. 또한 KD가 작아지면 A와 R이 더 잘 결합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R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A가 자유롭게 있을 확률은 더 빨리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R의 양이 A와 비슷하게 되면서 A분의 R의 비율이 1에 가까워진다면 대부분의 A가 R과 만나게 되어 R가 자유롭게 있을 확률도 0과 가까워집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 주기 리듬이 나오는 조건을 찾는 것 역시 대학원에서 다루어지는 수학 내용을 열심히 따라간 이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을 이용하면 1대1이라는 비율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직감만으로 결코 떠올릴 수 없거나 천재적인 발상을 필요로 하는 예측을 수학이 이용해 손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수학을 생명과학에 접목하는 중요한 이유 하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명 현상을 컴퓨터가 이해한 언어로 번역해 놀라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